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시장이 견조한 상승 마감을 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았고 조금 더 특별한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찌 보면 지수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 많은 종목이 좀 약간 소외받는 기분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견조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경기민감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거죠. 금융, 보험, 소재, 유통, 관광, 식품, 건설, 조선, 철강, 뭐 디스플레이, 증권 할 것 없이 코스피의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하기는 그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 이렇게 다 올라가는 시장은 어떤 거냐면은 시가 베팅을 하더라도 그 종목 한두 개만 먹지 중간에 들어가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이 중간에 종목을 추천해서 갈 수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늘 같은 경우가 딱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섹터와 테마를 결정했으면 그쪽 한쪽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오전에 올라갔던 일부 섹터 안에서 계속 끌고 갔다면, 그냥 IT 반도체가 오전에 중소형주가 좀 반짝하고 다 죽어버린 다음에 오후 11시부터 본격 상승을 달린 거는 경기민감주가 계속 달렸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장중에도 아주 많이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면 오늘 시장 종합을 좀 체크해 보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 특히 선물에서 1조 3,700억을 사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네, 코스피에 특히 1조 7천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고루고루 좋은 흐름이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좋은 모습이라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좀 거시적으로 넘어가서 간밤에 미 증시 약간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됐어요. 사실 장 초반에는 흔한 이슈죠. 델타 변이에 의해서 지수가 흔들렸다. 이거는 저는 이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수의 상승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S&P 500이 신고가를 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테이퍼링과 금리 정책은 조기에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부채는 2007년도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이는데 B2가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신 이러한 B2의 자금이 유동성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상승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시장이 정말로 불안해 벽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 하락의 트리거가 뭘까? 언제 그런 하락이 나올 것인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과 섹터를 보면서 가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섹터로 돈이 더 쏠리고 더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저는 계속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점점, 그러니까 모든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도 많이 비싸고 다른 섹터도 다 비쌀 때
여전히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덜 비싼 업종이 시장에서 알려진다면 또 자금들은 우르르 이쪽으로 쏠려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지금 시장이 비싸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시장 종합해 보면 연이틀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소 거함 삼성과 SK하이닉스가 3연속 상승을 했죠. 거의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한 달 동안 이 박스권을 3일 동안에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자,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숨고르기 이후에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항상 3일의 상승이면 조정이 하루 정도 나오는 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지표에 따른 조정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IT 반도체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보면 이렇게 강하게 단기에 급등시키죠. 강하게 단기에 급등시키는데 그 이후 급락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급등시키고 급락을 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이슈는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황 이어가 보면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지켜주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국채금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금리가 연일 빠지고 있다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 속에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경기 민감주와 이 코로나 피해 섹터, 뭐 은행, 보험 할 거 없이 시크니커 업종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해줍니다. 이런 현상이 저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고요. 국채 금리의 바닥이 곧 시크니컬 섹터의 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점에 그런 섹터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게 보고 있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섹터는 중장기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저는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코로나가 계속 이슈가 되면 계속 사 모으십시오. 사 모으시고, 그런 종목군들을 여기서 계속 리뷰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저는 사서 모으면 중장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섹터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분할 이슈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가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주고, 더 빠지면 하단에서는 충분히 매수하고 위쪽에서 물렸으면 밑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요. SKIT보다 SK이노베이션이 싸져야 될까요? 아직 분사도 안 했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좋았으나 그간 강했던 코스닥 2차전지, 게임, 반도체 등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 섹터 눌림시 잘 공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3전으로 시작해서 3전으로 오늘 끝난 하루고, 뭐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진출 이슈가 오늘 정말로 메타버스 종목분들 너무나 뜨겁게 날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 코세스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코세스, 덱스터, 그 다음에 뭐 덱스터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었고, 아지넥스텍, 뭐 특징주에다가 삼성전자 뭐 붙이는 애들 다 올라갔었고요. 뭐 K사인도 삼성전자의 무슨 디지털 화폐 진출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와줬는데, 전부 다 이 구간 자체가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뭐 K사인이든 뭐 이 메타버스든 전부 다 수익 매매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 정도 먹었던 것 같고,
어, 아지넥스텍도 꽤 많이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 되게 전부 다 수익 내는 건 문제는 아닌데 이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어려웠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이미 시간 외에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강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이 메타버스를 저희가 공략을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눌림 구간에서 그동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유니드와 탄소 포집에 대해서 유니드와 KC 코트레를 일단은 추천을 드렸고 전부 다 거의 최저점에서 잡아서 일단은 수익권에서 좀 넘어갑니다.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 한 축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계속 지켜봐야 되고 어제 이제 제가 마감 방송 하면서 인터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 마감할 때 이 중국의 시트랩에서 이 매수를 그 인터파크 이 매각에 참여한 이슈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인터파크 매매를 좀 들어가서 이 악구간에서는 사실 좀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쉬웠고 시초가 아래에서 좀 들어가서 꽤 큰 잘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매매를 했었고요. 오늘까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 이슈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또 크게 시세를 낸 것 같아요. 꼭 한전산업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파동을 강하게 그리면서 뭐 대장주 성격으로 좀 갔는데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좋았는데 왠지 좀 난잡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장 최근 주도주급으로 가고 있는 뭐 SM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지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이 구간 여기서는 스윙으로 물량을 들고 왔던 거를 다 매도를 하고 지금은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밀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도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 종료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노바백스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국산 코로나 백신 청신호라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내일장 약간 기대를 좀 키우는 기사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 지속해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봐야 될 것 같고 뭐 소량 물량이라면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 최재형 대선 축정식 이슈가 최재형 인맥주로는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인맥주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이루원 뭐 끝도 없이 빠지고 한일 단조 뭐 끝도 없이 빠지죠. 한세 MK.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는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전이 또 탈원전 이슈를 붙여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었어요. 어제 거의 2500원에서 잡았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어제 잡아서 오늘 매도를 해버렸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반등 정도로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런 그 원전주가 추가 반등을 한다면 저는 전량 다 매도 처리를 하고 일단 끝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인들의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이 패턴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들은 그러니까 후발주들은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내 시가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T 반도체 섹터 여전히 눌릴 때 매수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IT 섹터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IT 수급들이 종목분들에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IT를 시장 수급주, 대안주로 선택을 해 놓고 그 외에는 테마주로의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 간단한 일정 하나만 추가로 한다면 문 대통령 K 백신 글로벌 허브화 공개가 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추가적으로 내일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로 상장한다라는 이슈와 오늘도 이현제약 바닥권이 좀 올라왔고 뭐 진원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금 백신하고 있는 셀리드 흐름이 내일 어떻게 갈지. 네, 셀리드가 이제 그동안 조정을 보이고 바닥권에서 일단 박스권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셀리드는 한번 내일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박스권에서 백신 관련해서 그동안 국산 백신으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mRNA가 아니라 그냥 백신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다시 올려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백신 이슈가 나왔을 때도 9%대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참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